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입출력 및 기억 장치에 대한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채널은 어떤 장치에서 명령을 받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채널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출력 장치와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에다가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에서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주기억 장치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에서는 나중에 CPU로 넘기죠. 근데 이런 처리를 가지고 있는데 입력장치는 뭐 키보드 같은 것이 있고요. 출력은 가장 대표적인 게 모니터가 있죠. 이런 장치들에서 프린터도 있고요. 자, 이런 장치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뭐 주기억 장치 가지고 가는데 이 장치와 이 장치 사이에 속도 차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출력 장치는 너무 느리고 너무 빠른 거예요. 입출력 장치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은 너무 느리고 이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속도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채널이라는 것을 중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위한 그런 장치가 채널이라는 것 의미를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어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에서 채널에다가 뭐 입력에 관한 혹은 출력에 관한 그런 명령어를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채널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제어 장치가 되는 거고요. 자, 기억 장치는 당연히 아닌 거고 채널과 그 기억 장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채널 자체가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속도를 조절한다, 관리한다,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채널이 있는 거니까 기억 장치와는 상관이 없고요. 출력 장치와 입력 장치와는 더더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에서 관리, 컨트롤을 하죠. 컨트롤함에 있어서 이 채널에서 이제 데이터를 바로 가지고 가거라 오거라 뭐 이런 식으로 CPU에 간섭 없이 주기억 장치 바로 그냥 CPU에 간섭 없이 입출력을 바로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시킨 것을 뭐 또 이렇게 주기억 장치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CPU의 처리 효율을 높이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입출력을 또 빠르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출력 전용 처리기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거든요. 입출력 전용 처리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채널을. 그래서 채널의 의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채널은 중요합니다. 자, 제어 장치에서 어떤 명령을 받으면 어떤 관리를 받으면 그런 관리대로 채널이 움직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2번입니다. 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꺼내거나 주변 기기에서 데이터를 얻는 데 요하는 시간으로서 자, 데이터를 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혹은 주변 기기에서 데이터를 얻는 데 요하는 시간으로서 데이터를 요구하는 명령을 실행한 순간부터 데이터가 지정한 장소에까지 넣어지는 순간까지를 뭐라고 하는가? 이거는 용어 문제인데요. 용어 문제인데 정답은 액세스 시간입니다. 액세스 시간인데요. 액세스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접근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접근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 장치에 기억 공간에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뭐 가지고 와서 우리가 원하는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뭐 다시 우리가 또 다시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런 명령을 실행한 순간부터 데이터가 지정한 장소에까지 넣어지는 순간까지를 모두 다 액세스 시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3번입니다. 디스크팩이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면수는 몇 개의 면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6장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원래 양면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앞뒤 이런 식으로 각 장마다 앞뒤씩 쓸 수 있기 때문에 6장 곱하기 2를 하면 12면이 나옵니다. 이 12면에서 가장 처음에 그 위쪽으로 향하는 부분과 가장 아래 부분을 향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를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0개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채널은 어느 곳에 위치하는가? 제 앞쪽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자, 주기억 장치와 입 출력 장치입니다. 무조건 입 출력 장치를 채널과 연관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입 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채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내매로 이루어진 내매, 그러니까 내장이 있는 거죠. 내장. 요렇게 하나, 둘, 셋, 내장. 요렇게 내장이 있는데 이 디스크팩에서 하나의 면에 양면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하나의 면에다가 200개의 트랙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런 동그란 것이 동심원이 트랙이라고 했고요. 이 트랙들이 200개가 있다고 합니다. 200개가 있는데 이 디스크팩에 사용 가능한 실린더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요.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디스크들이 한 장 한 장씩 다 모여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하나로 묶으면 원통 모양이 됩니다. 원통 모양이. 요렇게 원통 모양이 되거든요. 자, 원통 모양이 되는데, 자, 이 원통 모양에서 중간에서 반지름이 같은 원들만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 원이 되겠고, 그 다음 가장 그 밖에 있는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밖에 있는 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측면으로 본다면, 제일 바깥에 있는 원, 제일 바깥에 있는 거, 제일 바깥에 있는 거, 제일 바깥에 있는 거, 제일 바깥에 있는 거, 이것들만 모아놓은 것이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자, 이 디스크, 원래 자기 디스크 자체를 그린다면 원통이 안에 다 차 있죠. 뭐 트랙이 이렇게 끝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밖에 있는 이런 같은 반지름을 가진 원들끼리 모아 놓았다가 한다면 하나의 트랙, 이 하나의 트랙과 같은 거리에 있는 같은 크기를 가진 트랙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다 모이면 이렇게 원통이 되는데 이 안에는 텅 비게 되죠. 텅 빈 원통이 됩니다. 텅 빈 원통이 되면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원통 모양 이것을 다시 천천히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이것을 이렇게 원통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 보이시죠? 이 트랙과 같은 크기를 가진 트랙들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는 다 뻥 뚫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린더 하나라고 부르거든요. 실린더. 그러면 지금 이 트랙에서는 트랙이 200개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관련된 실린더가 하나 나올 것이고, 요거에 관련된 실린더가 하나 나올 것이고, 요거에 관련된 실린더가 나올 것입니다. 그 실린더의 모양은 하나로 쭉 이렇게 연결시킨 원통 모양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 한 면에 트랙 수가 실린더 수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면에 200개 트랙이 있으니까 실린더의 수는 200개가 되는 겁니다. 자, 원통 모양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기억 장치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메모리는 어떤 것인가? 자, ROM은요, Read Only Memory 이고요. 그 다음에 램은 Random Access Memory입니다. 그 다음에 EPROM은 이레이저 PROM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 부분은 롬은 롬인데 EPROM이라고 하는 것은 차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으로 쓰고 지우고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외선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EPROM이란 것도 있거든요. EEPROM이란 것은 자외선이 아니라 전기로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롬과 램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요. REM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7번 자외선을 바로 문제 나오네요. 자외선을 쬐어서 메모리를 바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라이터로 다시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는 수정한다는 얘기죠. 이런 그 기억 소자는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EPROM이고요. 이 EPROM이 헷갈리죠. 요거는 전기입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블록화 레코드에서 블록화 인수는, 블록화 인수라는 것은 한 개의 블록 안에 논리 레코드가 몇 개인지를 묻는 것이 블록화 인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IBG라고 하는 것은 인터라는, I는 인터의 개념입니다. 인터. 그래서 인터의 얘기는 그 사이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인터,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블락입니다. 그래서 블락과 블락 사이에 인터 블락 갭, 블락과 블락 사이에 있는 갭이다, 어떤 공백이다 라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IBG가 있고 그 다음에 공백이 있고, 그래서 공백과 공백 사이를 이것을 블록이라고 합니다. 블록. 자, 이 블록 안에 논리 레코더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죠. 그래서 블록화 인수는 3개가 됩니다. 3.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원격지에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입출력 장치를 묻고 있습니다. 입출력 장치를 묻는 것은 정답은 콘솔입니다. 자,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 컴퓨터에서 컴퓨터와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우리 그 본강의에서 배운 기억이 나는데, 자,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출력 장치로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말 장치라는 것은 컴퓨터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컴퓨터. 그래서 콘솔이 입출력 장치다라고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콘솔이 입출력 장치다. 자, 10번입니다. 채널은 어느 곳에 위치하는가? 아까 나왔던 문제 똑같은데 예제가 좀 틀린가요? 자,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위치합니다. 나입니다. 정답은.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가 작동되도록. 자,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한답니다. 이것은 멀티플렉서 채널이죠. 그래서 멀티플렉서 채널은 4번이고요. 자, 멀티플렉서 채널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셀렉터 채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대를 선택해서 이제 수행을 시키는 거죠. 작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멀티플렉서 채널 중요합니다. 동시에 여러 대 중요합니다. 동시에 여러 대 중요합니다. 자, 12번입니다.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며, 자, 같은 말이 지금 3번, 4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치하며 데이터 처리 속도의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는 입출력 채널이 됩니다. 채널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13번입니다. 동시에 여러 개. 자, 아까 나왔던 문제 똑같죠? 똑같은데 가나다라만 변동시켰네요. 자, 멀티플렉서입니다. 자, 멀티플렉서 채널 동시에 여러 대. 자, 그 다음에 기억된 내용을 읽을 수만 있다는 것은 only read. 자, read only 메모리인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read를 앞으로 옮겼고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는 ROM. 그래서 ROM이라고 해서 ROM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ROM. 나가 정답입니다. 자, 15번입니다.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정보 교환을 위해서 주기억 장치의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고속 기억 장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기억 장치의 문제입니다. 기억 장치. 자, 기억 장치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캐시입니다. 캐시. 자, 캐시 기억 장치는 어떤 거냐면요. CPU와 주기억 장치가 있는데 주기억 장치는 너무 느린 거예요. CPU에 비해서. CPU는 처리를 너무너무 빨리 하고요. 그래서 이 두 장치의 중간에서 캐시라는 기억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캐시가 주기억보다는 빠르고 그 다음에 캐시가 CPU보다는 느린 이런 기억 장치인데 캐시가 중간에서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속도 조절. 그래서 CPU가 주기억 장치만 믿고 있다가는 너무 느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보다는 조금 빠른 캐시를 사용해서 속도를 조금 차이를 보완시키고자 하는 캐시 기억 장치라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거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는 거 중요합니다. 캐시 기억 장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와 중앙 연산 장치. 입출력 장치와 중앙 연산 장치. 자, 중앙 연산 장치라고 하는 것은요, CPU를 얘기합니다. 자, CPU를 얘기하는데, 지금 입출력 장치와 중앙 연산 장치, CPU의 속도차로 인한 단점을 해결하는 장치는 이라고 해서, 원래 우리 앞에 채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입출력과 나중에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어떻게 속도를 보완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앙 연산 장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도 주기억 장치는 어차피 CPU에 어떻게 연관을 끼치기 때문에 주기억과 CPU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4개 중에서 고르라면 채널이 되겠습니다. 채널. 그래서 우리가 배운 채널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건 맞는데 주기억 장치를 CPU와 연관시켜서 또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CPU와 전체적인 속도 차를 보완할 수 있다라는 점 16번 좀 독특한 문제였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기 디스크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IRG라고 나오는데 인터 레코드 갭이라고 해서 레코드 사이마다 공백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공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크, 그 다음에 읽고 쓰기 헤드. 읽고 쓰기 헤드가 직접적인 데이터를 읽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하드 디스크, 그 저장장치 자체를 우리가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헤드가 붙어있는, 헤드라는 것은 직접 여기에 접근하는 그런 부분을 헤드라고 하고요. 이 헤드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봉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액세스암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헤드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찾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것이 액세스암이다. 그래서 필요 없는 구성 요소는 가입니다. 가. 이 IRG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 기억 장치 중에서 자기 테이프 있죠. 자기 테이프라는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기억 장치에서는 IRG라고 하는 그런 공백 개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롬입니다. 리드 온리 메모리인데요. 여기에 대한 옳은 설명은 고르는 겁니다. 리드 온리 메모리, 읽기만 가능한 그런 메모리죠. 그래서 데이터를 읽고 기록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이거 틀린 내용이고요. 기록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거 틀린 내용이고, 읽고 기록하는 것 모두 불가능하다. 이거 틀린 얘기고요. 읽어내는 것만 가능하다. only read죠. only read, 읽을 수만 있다. 그래서 정답은 라가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입출력 조작의 종료, 그 다음에 입출력 착오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인터럽트를 어떤 인터럽트라고 부르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뭐 문제에서 다 답을 줬습니다. 입출력 조작, 입출력 착오, 이렇게 해서 입출력 인터럽트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요,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서 해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입력 장치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입력 장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가 아는 것이 키보드죠. 키보드고요. 자, OMR, MICR, OCR 뭐 세 가지 있는데 4번에 보니까 라인 프린터가 있네요. 이 부분은 출력 장치지요. 프린터는. 그래서 정답은 라인데, 자, OMR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OMR 카드 시험 답안지 있죠. 시험 답안지. 그래서 광학 마크 판독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크를 시킨 이 부분을 읽어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읽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를 하면 입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OMR이었고요. 그 다음에 MIC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였거든요. 자기 잉크 문자 판독. 그래서 판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수표 같은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OCR이라고 하는 것은 C가 캐릭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광학, 문자, 캐릭터, 리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공공요금 청구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OCR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드릴 수 있는 장치가 OMR, MICR, OCR이라고 이렇게 세 개를 구분했었습니다. 정답은 프린터 4번이 출력 장치고요. 자, 21번입니다. 한 면에 100개의 트랙을 사용할 수 있는 양면 자기 디스크에서 자, 이렇게 있는데 트랙은 동그란 면이라고 그랬죠. 동그란 거를 트랙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 트랙 수가 100개라고 합니다. 하나의 면에다. 그런데 양면의 자기 디스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면, 뒷면 다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의 트랙은 4개의 섹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마다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8개네요, 그러면.
4개. 하나, 둘, 셋, 넷. 4개로 구분되죠. 그래서 4개의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섹터당 325워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섹터당 한 개의 섹터당 320을 가지고 있죠. 320워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 개의 섹터는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한 트랙당 4개의 섹터가 있죠. 4개의 섹터가 있기 때문에 이 320워드를 4번 곱합니다. 그럼 4개의 섹터에는 총 몇 워드가 있는지 나오겠죠. 그러면 320 곱하기 4를 하면 428, 3, 4, 12, 1280이 나오죠. 1280 워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부분에서 트랙이 100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4개의 섹터는 하나의 트랙을 얘기하거든요. 하나의 트랙에 4개가 섹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00개가 트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개의 트랙은 1280인데 100개의 트랙은 얼마인가? 자, 여기에서 1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280에서 100이니까 0만 2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12800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자, 값이 나오는데요. 양면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양면이면 하나의 면이 아니라 2개의 면을 사용하니까 이것이 한 장당 2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면 256000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트랙이 무엇인지 섹터가 무엇인지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이 문제 자체에서는 양면을 쓴다라고 그냥 가정을 했기 때문에 맨 위에 맨 아래 쓰지 않는다 그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양면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할 경우 이런 식으로 전제를 내렸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한 개 섹터가 몇 개고 그 한 개가 4개가 모여서 하나의 트랙을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의 트랙에는 총 몇 워드가 있을 것이며 그 하나의 트랙이 나왔으면 이제 100개의 트랙이 있다고 하니까 100개 전체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하나의 트랙이 총 몇 개인지 알기 위해서 섹터를 알았고 그 섹터가 총 한 트랙에는 4개의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4개의 섹터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의 sek터에 워드 양만 알면 이 양에서 4개 섹터 곱하고 그 상태에서 또 트랙 수를 곱하면 전체가 나오고 있는데 양면을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함정이죠. 양면을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2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56000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꺼내거나, 자, 앞에서 나온 문제 똑같네요. 똑같이 나왔는데, 기출 연도만 틀리고요. 문제 안에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명령을 실행한 순간부터 데이터가 지정한 장소에까지 넣어지는 순간까지를 액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액세스 시간. 요거는 외워주십시오. 자, 그다음 23번입니다. 원판형의 자기 디스크 장치에서 하나의 원으로 구성된, 자, 요 원으로 한번 그려보죠. 원으로 구성된 기억 공간으로 원판형을 따라서 동심원으로 나눈 것은, 그래서 요렇게 원을 요렇게 나눈 거예요. 요렇게 나누면 이 하나하나를 트랙이라고 합니다. 트랙. 우리 운동의 트랙 경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트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랜덤 액세스와 관계없는 것은 이란 얘기인데요. 랜덤 액세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CD-ROM 있죠. CD-ROM. CD-ROM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그 음악 CD를 사면 내가 몇 번, 3번 곡을 듣고 싶다 그러면 3번을 누르면 3번 곡이 딱 나오고요. 6번 곡을 듣고 싶다. 그러면 6번을 누르면 6번 곡이 딱 나오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공간을, 내가 원하는 그런 지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임의 접근을 한다라고 해서 임의 접근 방식을 랜덤 액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접근하고 싶은 곳을 아무데나 찍어도 그 공간부터 읽을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자기 테이프는 비디오 테이프예요.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난 뒤에 지금 상태가 다 요렇게 말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또 감아서 원 상태로 해서 우리 비디오 가게에서 우리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순차 접근만 가능해요. 순차 접근. 그래서 접근을 하려면 돌려서 봐야 되고 그런
그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랜덤 액세스라는 것은 CD롬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CD롬 자체는 순서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테이프를 말합니다. 자기 테이프. 자, 비디오 테이프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우리 스카치 테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스카치 테이프도 이렇게 말려 있으면 가장 밖에 있는 부분부터 써야 되죠. 우리 제일 안에 있는 부분부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밖에 있는 것부터 다 잘라서 쓰고 난 다음에 제일 안에 있는 부분은 쓰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 순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랜덤 액세스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가나다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롬에 대한 설명, 리드 온리 메모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자, 리드 온리, 아까 나왔던 문제 똑같습니다. 읽어내는 것만 가능한 리드 온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문제들을 제가 반복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러 하나로 뭉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다 암기가 되실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기출문제 25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